영국의 한 공항. 보안 검색대에 경고등이 울리고 공항 직원이 겁에 질린 여성의 몸을 수색합니다.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온 마리아 로드리게스라고 합니다. 저의 아빠는 멕시코시티에서 제법 큰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그 덕분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가족입니다. 엄마가 저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에게는 엄마도 동생도 없어요. 아빠도 고아로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아빠를 제외한 어른 가족도 없죠. 멕시코에서 저처럼 가족이 없는 아이는 아마 없을 겁니다. 친구들 중 대부분은 형제가 적어도 3명은 되고 옆집 마르코네는 할머니부터 삼촌네, 고모네까지 한 집에서 살거든요. 어릴 적 친구들과 싸우면 친구들은 언니, 오빠, 동생까지 데려오는데 저는 아무도 데려올 사람이 없었어요. 게다가 엄마도 없으니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 게 나았죠. 가족이 모두 모이는 명절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어요. 다행히 저에게는 형제만큼이나 소중한 친구, 카밀라가 있습니다. 카밀라는 저와 반대로 아빠가 없어요. 그런 공통점 때문인지 우리는 마치 친자매처럼 모든 일을 같이 했습니다. 부유한 저와 달리 카밀라네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카밀라 엄마인 제니퍼 씨가 일을 나가던 식당이 코로나로 문을 닫은 뒤엔 더 그랬죠. 카밀라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저는 아빠 식당에 제니퍼 씨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마침 아빠네 식당에는 주방 일을 보실 분이 더 필요했기에 아빠는 흔쾌히 허락을 하셨어요. 처음 제니퍼 씨를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니퍼 씨는 멕시코인이라기보단 동양인에 가까운 외모였거든요. 카밀라에게서 언뜻 보였던 이국적인 매력은 바로 제니퍼 씨에게서 온 것이더군요. 알고 보니 제니퍼 씨는 한국계 멕시코인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무척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셨어요. 제니퍼 씨를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엄마가 있었다면 아마도 제니퍼 씨 같았겠구나. 제니퍼 씨의 딸인 카밀라는 얼마나 행복할까? 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저에게 상의할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의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크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아빠가 뭐라고 하셨냐고요? 아빠는 제니퍼 씨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제니퍼 씨가 저의 엄마가 되면 어떻겠냐고 하셨거든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아빠의 사랑 고백에 흥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저도 제니퍼 씨가 너무 좋다고요. 아빠가 제니퍼 씨와 결혼하면 저에게 엄마가 생길 테고 카밀라는 진짜 자매가 될 테니 저의 오랜 소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저는 꿈에도 그리던 가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도 무섭지도 않았어요. 그야말로 천하무적이 된 느낌이었죠. 카밀라는 공부 욕심이 많았어요. 특히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셰익스피어의 나라 영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지요. 아빠는 언제나 더 좋은 나라에 가서 공부하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터라 카밀라의 영국 유학에 대해 긍정적이셨어요. 우리를 뒷바라지하려고 그동안 열심히 돈을 모으신 거라며 열심히 공부해보라고 응원해 주셨죠. 저는 특별히 공부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카밀라와 함께 영국 유학을 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카밀라와 함께 열심히 공부했죠. 학교도 알아보고 가족 단합 여행도 할 겸 우리 가족은 영국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몇몇 캠퍼스를 둘러보고 영국의 유명 관광지도 둘러보는 일정이었죠. 영국 여행은 저에게 첫 번째 해외여행이었어요. 식당 일로 언제나 바빴던 아빠였기 때문에 식당 문을 닫고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설레는 마음을 갖고 우리 가족은 영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운이 제게도 오네요. 우리 좌석 창가에는 완전 훈남인 동양 남자가 있었거든요. 영화 속에서만 보던 운명적 만남이 제게도 오는 게 아닐까? 가슴이 설레었어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그는 한눈에 봐도 딱 한국 남자 스타일이었어요. 맑은 피부에 검은 눈동자. 과하지 않으면서도 스타일리시한 패션. 그리고 멕시코 남자에게선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은은한 향기까지. 한국 남자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이었던 저는 마음속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긴
한국 여자들이 그렇게나 이쁜데 저 같은 멕시코 여자가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어요? 혼자서 김칫국을 들이켰던 저는 잔뜩 풀이 죽고 말았죠.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멕시코시티가 보였어요. 멕시코시티를 하늘에서 내려다보긴 처음이라 저도 모르게 자꾸만 창가 쪽으로 몸이 기울었습니다. 창가에 앉고 싶으시면 자리를 바꿔드릴까요? 그가 저에게 던진 첫마디였어요. 그의 마음이 변할까봐 저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첫마디 물꼬를 튼 것을 빌미로 저는 그에게 쉴 새 없이 질문 공세를 퍼부었어요. 저의 예상대로 그는 영국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이더군요. 멕시코에 있는 친척집에 잠시 놀러 왔다가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듣자 별 감흥 없이 앉아있던 카밀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카밀라는 자신의 엄마 쪽이 한국계라며 그에게 관심을 보였죠. 그 역시 카밀라의 엄마가 한국계라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았어요. 어디 한국계 아닌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왠지 심통이 나더군요. 카밀라가 어찌나 떠드는지 저는 선우 씨한테 말 한번 붙이기도 힘들었다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새 런던에 도착했어요. 선우 씨와 우리는 입국 심사장까지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헤어져야 했어요. 한국인인 선우 씨는 별도의 입국 심사 없이 자동 출입국 심사대로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그의 한국 여권이 어찌나 부럽던지요. 그와 아쉬운 작별을 한 우리는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국 심사장에는 여행객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었어요. 우리는 맨 끝에 줄을 섰죠. 그 사이에도 자동 출입국 심사대로 빠르게 통과하는 여행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멕시코 여권을 바라보며 한숨이 쉬어졌죠. 그런데 대기줄이 쉽사리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아빠에게 왜 이렇게 줄이 안 줄어드냐고 물었더니 요즘 영국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아 심사가 무척 까다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심사관이 질문을 하면 우리가 체류할 호텔과 출국할 날짜 등을 확실하게 말하라고 당부하셨죠. 줄이 짧아질수록 아빠는 더욱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곧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관은 제 여권과 비자를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관광을 온 게 확실한지 반복해서 질문을 했고 체류 기간에 비해 제가 가지고 있는 짐의 크기가 크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멕시코로 돌아가는 티켓과 비자, 그리고 호텔 바우처를 보여줬고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직도 심사관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더군요. 아빠는 엄마가 끝나면 함께 갈 테니 먼저 보안 검색대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검색대에서 우리는 또 다른 문제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보안 스캐너가 저와 카밀라에게 이상 신호를 보낸 것이었죠. 아무래도 저희 둘이 커플로 맞춰 입은 속옷의 장신구가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보안 검색 요원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며 저와 카밀라를 별도의 장소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는 말로만 듣던 몸수색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여직원이 몸수색을 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는 공항에 여자 직원이 부족하다며 직접 저와 카밀라의 몸수색을 하더군요. 갑작스런 몸수색도 당혹스러운데 그걸 남자 직원이 한다니 더 황당하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몸수색을 거부하면 입국이 거절될 것 같았어요. 그는 우리 몸 구석구석을 더듬었습니다. 원래 몸수색이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우리를 만지는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두려웠지만 이 순간에도 카밀라가 제 곁에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굴욕적이고 공포스러웠던 몸수색 끝에 우리는 간신히 입국 허가를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영국에 와야 하는 걸까? 왠지 모를 허탈감에 눈물이 다 났습니다. 하지만 아빠와 엄마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곧 아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의 외모를 중국인으로 본 심사관이 자꾸 트집을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은 한 사람이 우리 곁을 지나가면서 말했어요. 요즘 영국의 아시아 사람들의 미입국과 불법 체류가 많아져서 아시아인들한테는 엄청나게 깐깐한 심사를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뭐 별일은 없겠지만 행운을 빌어요. 다른 이유라면 몰라도 아시아인으로 보여서 깐깐하게 심사를 하다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요? 한국인인 선우 씨는
여권 스캔만으로 그냥 입국을 했는데 말이죠.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건지 얄밉게 말하는 그 사람의 뒤통수에 욕이라도 한마디 뱉어줄까 고민하던 그때 카밀라가 중얼거리더군요. 우리 엄마도 알고 보면 한국인인데. 엄마를 걱정하는 카밀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문득 엄마의 조상은 무슨 이유로 한국에서 이 멀리 멕시코까지 오게 된 것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엄마는 결국 입국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하필 중국 미립국자의 얼굴과 엄마의 얼굴이 비슷하다는 이유였죠. 엄마는 자신의 얼굴이 그녀와 다르다고 계속해서 항의했지만 심사관은 자신이 보기엔 동양인의 얼굴이 모두 똑같다며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엄마의 생김만으로 입국이 거부되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셋은 입국 허가를 받았지만 엄마만 두고 영국 여행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이 여행은 우리의 첫 가족 여행이기도 했으니까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우리는 다시 멕시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는 영국 따위엔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영국 공항에서의 일 이후 우리는 더욱 끈끈한 가족애로 뭉쳐졌습니다.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니 엄마가 정장을 입은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한국 대사관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엄마에게 주었어요. 그것은 태극마크가 그려져 있는 앨범 같은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앨범을 가슴에 꼭 안더니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엄마에게 무슨 나쁜 일이 생긴 것인가 싶어 저와 카밀라는 엄마 곁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그 앨범을 펼쳐 보여주셨어요. 알고 보니 앨범은 상장 같은 것이더군요. 울먹이느라 말을 잇지 못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대사관 직원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제니퍼 씨의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십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멕시코에 계신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야 제니퍼 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표창을 조금 더 일찍 전달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니퍼 씨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후손으로 원하신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서류와 절차는 모두 봉투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엄마의 가족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엄마는 그동안 한국계 멕시코인으로 살아온 게 너무 부끄러웠대요. 멕시코에서 엄마와 가족들은 언제나 가난했고 외로우셨다면서요. 엄마의 아버지께서는 고조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다고 하셨어요. 돈을 벌어서 노름을 하느라 집에는 겨우 목구멍에 풀칠할 정도만 가져오셨다고요. 하지만 오늘에서야 알게 된 것이었죠. 고조할아버지가 노름으로 탕진했다고 생각했던 돈이 사실은 한국의 독립운동 자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지만 가장 믿기지 않았던 것은 따로 있었어요. K-팝과 한류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한국이 불과 100년 전에는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사실 말이죠. 일본 사람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작고 소심하던데. 그런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다고요? 정말이지 믿기지가 않네요. 한국인이 된 엄마는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한국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엄마를 축하하고 영국 여행의 실패도 만회할 겸 우리는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족이 함께 떠나는 두 번째 같은 첫 번째 여행이었죠. 축축하고 퀴퀴했던 히드로 공항과 달리 인천공항은 밝고 쾌적했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기분이 좋아졌죠. 한국 여권을 든 엄마는 당당한 걸음으로 내국인 전용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한국 여권을 부러워하며 우리는 길게 늘어선 여행객들 뒤로 줄을 섰죠. 한국이 요즘 대세라서 그런지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이 여행객들이 다 심사를 받으려면 1시간도 넘게 걸리겠다 싶었어요. 그 순간 어떤 아시아 여자가 제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어이가 없긴 했지만 이런 일로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뒀어요. 여자는 제 눈치를 슬그머니 살피더니 어딘가를 향해 손짓을 하더군요. 이윽고 여자의 일행으로 보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여자의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새치기 성공을 축하라도 하듯 시끄럽게 떠들어대더군요. 카밀라를 바라보니 그녀가 어깨를 으쓱하며 한마디 하더군요. 저 사람들 중국인이야. 아, 중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엄마가 영국 공항에서 중국인으로 오해받았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엄마가 이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다는 게 너무 불쾌해졌어요. 그때 공항 직원으로 보이는 덩치 큰 남자가 우리 쪽으로 다가서더니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의 위세에 주눅이 든 건지 중국인들은 한마디도 못한 채 줄의 맨 뒤로 갔습니다. 왠지 모를 쾌감이 느껴졌죠. 히드로 공항에서와 달리 인천공항의 입국 심사줄은 금방금방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인은 빨리빨리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마저도 느리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직원 한 분이 나오더니 옆 통로를 열어주며 손짓을 했거든요. 순식간에 줄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엄청난 속도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영국은 물론 멕시코 공항에서도 보지 못한 속도였거든요. 곧 제 차례가 되었고 저는 영국 공항에서의 일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직원에게서는 영국 공항 직원의 고압적인 태도는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며 환영 인사와 함께 따뜻한 미소를 선물했죠. 한국의 첫 인상은 빠름과 친절한 미소였습니다. 마치 한국이 어서 오라고 두 팔 벌려 환영을 해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할까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에 소매치기가 없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세계적인 관광지인 멕시코시티는 지하철과 버스, 트램, 자전거 등 다양한 대중교통을 자랑하는데요. 한국과 달리 대중교통에선 언제나 소매치기를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출퇴근 시간처럼 붐비는 시간에 여행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100% 소매치기의 표적이 된답니다. 혹시나 멕시코시티에 여행을 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제 말을 꼭 명심하시고 가방과 소지품 간수에 신경 쓰셔야 해요. 그리고 한국 지하철에 달린 공기청정기 역시 저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한국에선 공기청정기처럼 고가의 제품을 어떻게 지하철 칸칸마다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멕시코에선 공공장소에 공기청정기를 단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말이죠. 아마 아주 부잣집도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할걸요. 심지어 멕시코시티의 지하철은 공기청정기는커녕 에어컨도 가동하지 않는걸요. 찜통 더위를 식히기 위해 지하철은 언제나 창문을 열어둔 채 달리죠. 멕시코시티에서 지하철을 타신다면 창문을 통해 모든 지하터널의 먼지가 코로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지하철을 타보니 새삼 멕시코에 여행 오신 한국분들에게 죄송스런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의 택시에 대해서도 말할 게 있어요. 만일 저에게 한국에 있는 대중교통 중 딱 하나만 가져가라고 하면 저는 택시를 꼽고 싶어요. 택시 자체를 가져가고 싶은 건 아니고요. 한국 기사님들을 모셔가고 싶네요. 사실 멕시코시티에선 택시 납치 범죄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정부에서조차 택시를 탈 때는 납치 범죄의 희생자가 되지 않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니까요. 한국에 와서 처음 택시를 봤을 땐 깜짝 놀랐어요. 한국 택시는 택시마다 다 시커멓게 썬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멕시코에선 택시에 썬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썬팅을 하면 차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가뜩이나 택시에서 납치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데 썬팅이 된 택시는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런데 한국의 택시는 겉모습과 달리 엄청 안전한 교통수단이던데요. 기사님은 무척 친절하고 차 안도 깨끗하고요. 요금도 교통카드로 결제가 돼서 외국인인 제가 이용하는데도 무척 편리했거든요. 결국 문제는 썬팅이 되어 차 안이 보이냐 마냐의 문제가 아닌 거였어요.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사의 수준이 문제인 거죠. 편리한 대중교통의 안전한 치안, 맛있는 음식과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친절한 사람들. 과연 전 세계 중 이 모든 게 갖춰진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을까요? 한국 여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 가족은 한국에 빠져들었어요. 급기야 저와 카밀라는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에 사로잡혔죠.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한국처럼 안전하고 좋은 나라라면 안심하고 저희들을 유학 보낼 수 있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는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저희가 한국에 갈 때 함께 머물다 가시겠다며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한참 신혼인 엄마와 아빠는
요즘 자주 해외여행을 다니시는데요. 그때마다 엄마는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쉽게 패스를 하시는데 아빠는 매번 기다려야 한다며 심통을 부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엄마의 한국 여권이 언제나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는 파리 여행 중 소매치기를 당하셨는데 글쎄 아빠 여권은 그대로 두고 엄마 여권만 쏙 빼간 거 있죠? 한국 대사관의 빠른 처리 덕분에 엄마의 여행엔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6개월 뒤 발생했어요. 분실했던 엄마 여권이 호주에 입국하려던 중국인에게서 발견되었거든요. 그 일로 엄마는 여권을 고의로 분실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경찰서에 몇 번이나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으셔야 했어요. 도대체 중국인들은 엄마와 무슨 원한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는 엄마가 한국인이 되신 게 너무 좋아요. 앞으로 어느 나라에 가시든지 함부로 취급당하실 일은 없을 테니까요. 벌써부터 한국에 갈 날이 기다려지네요. 멕시코에서 보내신 제나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